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저는 어른들 대상으로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워크숍을 사회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맨 마지막 4회차에 했었는데요. 그 워크숍에 참가하셨던 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그때 보여주셨던 반응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 이야기는 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와 또 현장 분위기에 많이 압도되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무섭게 들렸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희와 버들도령.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양반 집에 연희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희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새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새어머니는 연희를 몹시도 미워했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 이불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날에 들에 나가 온갖 일들을 시키곤 했죠. 어느 겨울날 눈이 얼마나 왔는지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소쿠리 하나를 주면서 상추가 먹고 싶구나. 이 소쿠리 가득 상추를 뜯어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올 생각을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연희는 소쿠리를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엄청 쌓인 눈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그래도 걷고 또 걸었어요. 걷다 보니 깊은 숲속까지 왔습니다. 숲속에도 온통 눈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 앞쪽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보였어요. 연희는 바위 앞으로 갔죠. 그런데 주변은 온통 새하얗게 눈이 쌓였는데 바위 위에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연희는 바위를 빙 둘러봤죠. 그랬더니 바위 한쪽에 조그만 구멍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죠. 이게 웬일이에요? 바위가 살짝 움직이면서 문처럼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연희는 바위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동굴 같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한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따라 계속 걸어갔지요. 점점 밝은 빛이 가득해지더니 완전히 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곳은 완전하게 따뜻한 봄의 나라였어요. 온갖 꽃들과 나무들이 푸릇푸릇 파릇파릇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연희는 넋을 잃고 꽃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구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너무도 아름다운 도령이 떡 서 있는 겁니다. 도령이 이곳은 날짐승 길벌레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거늘 어찌 사람이 들어왔는가. 귀신이면 썩 물러거라. 그러니까 연희가 이만저만해서 어머니 심부름으로 상추를 찾다가 이에까지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죠. 도령은 연희 말을 듣더니 보로롱하니 예쁘게 생긴 초당으로 연희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좀 쉬다가 상추를 얼마든지 뜯어가라고 알려줬습니다. 도령이 연희에게 다음에도 또 이곳에 오려면 바위 문 앞에서 수양 버들잎아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소쿠리 가득 상추를 뜯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연희가 상추를 뜯어오자 혼자서 먹고 또 먹고 실컷 먹더니만 남은 것은 버려버리고 다음날 또 소쿠리를 주면서 상추가 먹고 싶구나.
이 소쿠리 가득 상추를 뜯어오너라. 상추를 뜯어오지 못하면 집에 올 생각을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연희는 소쿠리를 들고 곧장 산속에 있는 바위문 앞으로 갔어요.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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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잎아,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다오. 아니, 바위문이 살짝쿵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갔지요. 연희는 아름다운 도령을 만나서 바깥 세상에는 없는 신기한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소쿠리 가득 상추를 뜯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추도 혼자서 실컷 먹고 또 먹고 하더니 남는 것은 버려버리고 다음날 또 소쿠리를 주면서 상추를 뜯어오래요. 그리고는 연희가 집을 나서자마자 연희 뒤를 밟았어요. 깊고 깊은 산속 바위문 앞에서 연희가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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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잎아,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다오. 하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안에서 잘생긴 도령이 활짝 웃으면서 연희를 반기는 거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연희가 상추를 잔뜩 뜯어서 집에 오니까 어머니는 소쿠리를 냅다 던지고 상추를 짓밟고 난리 법석을 피우더니, 요년, 상추를 뜯어오라고 했더니 누가 도령을 만나서 히히 낙낙 하라고 했느냐? 양반집 딸년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두들겨 패고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그 산속 바위 문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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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잎아,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다오. 하고 부르는 거예요. 도령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도령을 죽이고 상추밭을 다 진 뭉개버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연희한테 소쿠리를 주면서 상추를 뜯어오라고 합니다. 연희는 바위문 앞으로 갔지요.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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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잎아,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다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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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잎아,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다오. 그런데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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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잎아,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다오. 다시 불러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연희는 있는 힘껏 바위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죠. 도령은 이미 죽어서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도령의 뼈를 잘 감장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서럽게 울었죠.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연희 눈앞에 반짝반짝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바로 도령과 꽃 구경을 할 때 보았던 바깥 세상에는 없는 꽃,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이었어요. 연희는 뼈사리꽃을 꺾어 도령의 뼈 위로 살살 문질렀어요. 뼈들이 덜컥덜컥 붙어요. 살사리꽃을 꺾어 도령의 붙은 뼈 위에 살살 문질렀어요. 뼈 위로 살들이 돋아올라요. 이제 피사리꽃을 꺾어 살살 문질러주니 온 몸에 피가 돌기 시작하더니 도령이 큰 숨을 시원하게 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령이 연희한테 나는 원래 하늘 사람이다. 나랑 함께 하늘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희는 그럼하고 했죠. 그러니까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울릉울릉 하더니 연희와 도령이 서 있는 바로 앞에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똑 서는 겁니다. 도령이 연희 손을 잡고 무지개 위를 올라가니 무지개가 바로 하늘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서 둘이는 한숨에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둘은 혼인을 해서 예쁜 아들, 딸 낳고 언제나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
네, 연희와 버들도령 이야기를 오랜만에 다시 해봤는데 제가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꽉 막혀 있었는데요. 조금 뚫리네요. 역시 저에게는 이야기가 생명줄이구나 싶습니다. 몇 년 전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워크숍에서 하려고 했을 때 버들도령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옛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체록본들을 살펴보면 버들도령이 힘있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야기 속 인물이 꼭 힘이 있게 그려져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땐 또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연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편치 않았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줘도 될까? 걱정도 되었고요. 실제로 어른들은 그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희와 버들도령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과 다르게 선입견 없이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이들은 이야기를 귀로 들으면서 이야기의 어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 같아요. 막스 류티라는 스위스의 민담 연구학자의 책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류티가 말한 승화라는 그 개념을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낱말이 함유하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와 또 상징들, 은유들을 다 빼버리는 것. 오로지 말, 소리만 남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오래 들은 아이들은 바로 이 승화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이들은 하늘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어른들처럼 죽음이나 저세상, 이별, 슬픔 등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나라 말 그 자체로 받아들여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애써 미리 설명하고 걱정하고 돌려서 말하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아이들은. 물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른들과 비슷해지긴 하지만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연희와 버들도령 둘의 혼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둘이 아들, 딸을 낳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더 구체로 연희를 꽃을 가꾸는 선녀가 되게 해달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 모습을 떠올리면 저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실 구독자 여러분들을 떠올려도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